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부정맥학회 두근두근 캠페인 아나운서 정주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드린 것과 같이 신방세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대한부정맥학회 홍보이사이시고요. 현재 아주대학교 병원 순환기 내과에 재직 중이신 황교승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부정맥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아주대병원 황교승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신방세동의 여러 원인과 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왜 신방세동이라는 질병이 위험한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예, 신방세동은 일단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뇌졸중이죠. 뇌졸중 중에서도 이제 뇌경색, 이게 뇌에 있는 혈관을 혈전이 막는 뇌졸중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병 자체가 이렇게 심실이 있으면 심방이 수축하고 심실이 수축하고 연달아 수축하면서 우리 펌프질을 하는 건데 심장이 심방에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발생하면 이 쏴주지를 못하고 파르르 떨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수축을 못하니까 피가 나가지를 못하니까 피가 고이게 되고 그게 이제 심방 내에서 이런 혈전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심방 내에 또 심방귀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움푹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쪽에 혈전이 많이 생성돼 가지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그게 떨어져 나가서 머리 혈관에 가서 뇌 혈관에 가서 박히면 막으면 그게 뇌경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이런 혈전에 의해서 심방세동 혈전에 의해서 생기는 뇌경색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뇌경색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면 이 신방세동에 있는 환자는 모두 다 뇌졸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뇌졸중에 심방세동 환자가 있더라도 뇌졸중을 잘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위험 인자가 있죠. 네. 우리가 예를 들자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심부전, 또 고령, 나이 75세 이상 이런 고령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원자를 같이 갖고 있을 경우에 심방세동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 물론 이런 위험 인자가 없어도 심방세동이라는 그 질환 자체가 혈전을 잘 만들기 때문에 위험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모든 환자가 걸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또 듣기로는 이 뇌졸중이 사망 원인 3위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 무서운 뇌졸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심방세동 환자가 환자가 뇌졸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일단 위험 인자가 있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되겠죠. 네. 그 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고혈압, 당뇨 같은 저 표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네.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 이상 되면 이제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터에서 보면 그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하고 없는 환자를 갖다가 비교해 봤을 때 네. 외국 데이터긴 합니다만은 대규모로 봤을 때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5배 이상 그 뇌졸중이 뇌경색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졸중의 위험 요소, 심방세동의 위험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항응고 치료를 통해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이 심방세동은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방세동의 원인과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황교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